네, 대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T팜이요. 방금 2시 반부터 이제 3시 반까지 해서 한국 IR 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IR을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 IR을 진행한 내용을 1시간 분량을 제가 한 10분 분량으로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R이 있는 날이었는데도 오전에 ST팜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죠. 아마도 이런 소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뭐냐면 네이버 게시판에 노바티스가 올리고 신약과 관련한 해외 생산 시설을 장기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어닝콜 내용이 올라왔다. 글로벌 제약사가 올리고를 자체 생산하면 결국에 이제 기존의 원료 공급자인 ST팜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90년대 중후반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료 공장을 매각하거나 폐사하고 DP, 완제 공장만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이유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원료를 공급받는 게 오히려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웃소싱 하는 게 이제 일반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가 올리고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올리고 원료를 그만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그리고 원활한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현재 노바티스가 증설 검토 중인 올리고 설비 증설 자체가 ST팜에서 생산 기술을 이전해서 진행하는 거다. 결국 노바티스의 생산 설비 내재화에 ST팜이 주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ST팜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올리고 핵산을 직접 만드니까 기존의 올리고 핵산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악재 아니냐, 라는 식의 이제 단순한 그런 논리로 이제 ST팜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내면을 뜯어보니 결과적으로 올리고 핵산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노바티스가 만들겠다고 하는 올리고 핵산을 ST팜이 기술 이전을 해서 만들게 해주는 거다. 여기에는 뭔가 대가가 따라오는 거죠. ST팜이 공짜로 그걸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뉴스는 오히려 ST팜의 호재성 내용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리젠테이션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왜 RNA 기반의 치료제가 각광을 받느냐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RNA 기반 치료제가 이번에 백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쏟아지죠. 그러면 이거를 닦아내고 받아내고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의 신약 개발의 어떤 원리였다면 수도꼭지 자체를 물을 틀어 잠그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이 수도꼭지에서 물 자체를 틀어 잠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가 결국엔 이제 RNA로 구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죠. 또 가장 큰 메리트는 그건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RNA 기반 치료제로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일단은 비용과 그리고 기간이 단축이 된다. 상당히 큰 폭으로 단축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RNA 기반 치료제의 특성에서 보게 되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비교적 간단한 약물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임상 과정이 2년 이내에 끝난다라는 부분이죠. 보통은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먼저 면역성 검사,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사람의 임상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상, 2상, 3상 이거 다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BLA 신청하고 신약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이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은 걸리죠. 보통은 10년이 걸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RNA 기반의 치료제는 이 모든 과정이 2년 이내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처방을 받다 보면 나중에 그 약이 우리 몸에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근데 RNA 기반 치료제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바로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전자 세열을 분석을 해서 그 단백질과 역순 방향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가 갖고 있는 내성에 관련된 단점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약물 지속성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단백질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것보다 약제 부분에 있어서도 RNA가 훨씬 더
약재비가 덜 들어간다라는 또 새로운 사실도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T팜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집중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게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업로드되면 이제 풀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부분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RNA 기반 치료제 글로벌 시장이 올해만 7조 원 규모로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인데요. 2026년에는 약 16조 원 이상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RNA 기반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 신약이 73개라고 합니다. 벌써 이미 mRNA가 73개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백신으로만 잘 알려져 있지만 백신 이전에도 이 mRNA 기반의 치료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ST팜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mRNA 플랫폼의 핵심 기술을 보게 되면 이게 염기 서열이죠. 그러니까 mRNA에 염기 서열을 해야 됩니다. 염기 서열. 코딩 시퀀스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앞뒤가 뚫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뒤를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제 캐핑,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캐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트라이링크라고 해서 이번에 백신으로 상당히 유명해진 기업이죠. 이 기업이 있고, 그리고 LNP 기술. LNP 기술은 이렇게 만들어진 mRNA를 이렇게 감싸는 기술이죠. 감싸는 기술인데 이게 나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는 거죠. 제네반트 이 LNP 기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LNP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제네반트가 결국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 제네반트의 LNP 기술로 인해서 이 입자를 감싼 거잖아요. 이 제네반트가 이 LNP 기술만 가지고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다.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T팜이 이 제네반트의 LNP들을 사왔죠. 결국엔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용하는 방식의 제네반트 LNP를 이미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금액은 1,500억인데요. 계약금으로 25억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네반트 입장에서는 1,500억짜리 계약인데 계약금이 25억밖에 안 받았다. 이게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ST팜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국 뭘 뜻하겠냐. 결국 이게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약금은 선수금을 25억밖에 받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제네반트 입장에서 이 회사한테 LNP 기술 이전을 하는데 1,50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성공할지 말지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선수금은 높여서 부를 수밖에 없죠. 선수금 500억을 내놔라. 또는 선수금 오히려 1,000억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ST팜이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하에 25억이라는 선수금을 받아갔다라는 부분이죠. ST팜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의 실적을 올해 실적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 처음이 아니죠. 이제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1,500억인데 선수금이 상당히 컸다면 이번에도 이제 이 선수금 때문이라도 이제 적자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ST팜 입장에서도 선수금이 작을수록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입장이고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로 얘기하는 부분이, 보통 mRNA의 제조의 공정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이게 크게 4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플라스미드 DNA 공정, 그리고 mRNA를 제작하는 과정,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LNP 기술로 감싸는 맨 마지막에 이제 DP 공정이죠. 충전 및 포장을 하는 공정인데, 4가지 중에 핵심이 결국엔 전공정 중에서는 이거, 후공정 중에서는 이거잖아요. 이 2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ST팜이다. 결국엔 이 2개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도 전 세계에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mRNA 제작까지도 가능하고, 또 이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까지도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만들고, 그리고 파이브 캐핑 기술도 가지고 있고, 막는 기술, 이게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LNP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ST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KMRNA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담당해줄 부분이 바로 한미약품, 그리고 이 2가지 과정을 담당해야 될 회사가 ST팜, 그리고 충전 포장, 대량 생산의 충전 포장을 담당해줄 회사가 녹십자와 동아 ST,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때문에 사실은 KMRN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 ST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대박이 분들이 있다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전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가 있겠죠. 1등부터 10등까지. 10등 글로벌 제약사 중에 ST팜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무려 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빅팜이랑 거의 대부분은 다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10대 그룹 중에 8개 이상과 거래를 하는 회사는 ST팜이 전 세계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글로벌 제약사 A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미 이제 상업화 단계에 직전에 이제 들어갔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업화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또 같은 회사죠. 글로벌 제약사 A. 이 회사가 또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이 동맥경화증이 전 세계 14억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억 명이 대상인데 1000만 명한테 팔 경우에 필요한 게 올리고핵산 10톤이 필요하다고 해요. 연간.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B가 하는 이제 혈액암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C가 하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D가 하는 B형 간염.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2억 5천만 명이 이제 B형 간염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1000만 명만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올리고핵산이 10톤이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혈우병까지 해서. 자, 그래서 임상 3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신약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줄줄이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업화가 되면 그때 돼서는 정말 전 세계 지금 현재는 올리고핵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개의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ST팜은 계속 공장 증설을 해도 물량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현재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심화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1차로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반원공장 3, 4층의 60% 규모, 지난번 글로벌 제약사가 돈을 줘가지고 증설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3, 4층 40% 규모가 이제 내년 초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가 사실은 ST팜에 돈을 주면서 증설 비용을 돈을 주면서 또 유지 비용까지 준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도 주고 계속해서 돈을 계속 뿌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고핵산을 원료로 하는 임상이 워낙에 수차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번호표 뽑고 줄 서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원한다고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을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걸 구매하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갑의 위치에 서게 돼버리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제약사는 제가 알기로는 로슈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 제약사가 몇백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면서 ST팜에 공장을 짓는 비용을 댔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니까 뭔가 ST팜에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를 해서 먼저 가져가던가 아니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던가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와 관련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올해 ST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ST팜이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 흑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마다 이 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생산 규모가 1.8몰 이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200kg에서 400kg 규모인데 완공 후에는 6.3몰이 된다는 거죠. 하루 생산량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2톤 규모로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년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결국엔 전 세계에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1등 회사가 되는 거다. 이마저도 다 팔려가지고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현재 ST팜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금방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000억, 2000억이 넘어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슈가 자기네가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또는 이제 생산을 하면서
거래하고 있는 CDMO 업체들이 있죠. CDMO 업체들 2019에 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1년에 딱 하나의 회사를 선정해서 주는데 ST팜이 로슈한테서 상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올리고 신약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로 받았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게 되면 ST팜의 올리고 CDMO의 매출을 보게 되면 이게 2019년도에 2배로 올라요. 143억에서 253억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52억으로 또 2배가 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분기 때까지 360억을 팔았다는 거죠. 예. 근데 하반기 때는 더 많은 양의 올리고 매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음표로 돼 있긴 하지만 박스를 쳐들어온 거 보십시오. 일단 100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박스의 모양으로만 봐서는 그렇다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ST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 현재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또 ST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프랑스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된 임상. 이것도 있는데 이거 완전 관해로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 일상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일정이 뒤처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백신이죠. STP-2104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면역성 검사 끝났고 지금 동물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동물 실험이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는 충분히 임상 일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에 또 타겟팅을 한 게 또 새롭게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었죠. 바로 STP-1103인데 110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면역성 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 3월쯤에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진행 상황도 애초에 이야기했던 스케줄에서 늦어지거나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ST팜에 관련돼서 우려 요인들은 크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을 종목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번 IR을 통해서도 또 확실히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된 이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ST팜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이 올리고핵산으로 15년 이상을 이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트랙코드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업체 10군데 중에 8군데에 이미 원료를 납품 중이긴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단 신뢰도는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몸값이 높은 제네반트 같은 경우도 ST팜에 아시아 판권 계약권을 준 것 자체가 일단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뜯어보니까 1,500억 중에 선수금을 25억밖에 안 가져갔더라.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회사는 사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 상대방이 돈 주고 증설 좀 해줘라.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고 글로벌자에서 10군데에서 8군데가 지금 현재 ST팜이 원료를 공급받고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짓말을 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오늘 IR 내용들을 딱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또는 이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안 들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지금 현재 손실 중이라도 견딜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연휴죠. 연휴 잘 보내고요. 화요일 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